안녕하세요. 목조주택 건축학교 카바능의 영국리 나무꾼입니다. 요즘에 균형기촌하고 전원주택, 단독주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 공사 사례나 예방법, 눈탱이 안 맞는 법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요. 저의 경험상 책이나 언론, SNS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막상 집을 짓게 되면 부실 공사하기를 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20년 전 기촌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부실 공사로 눈탱이 제대로 맞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제가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수많은 부실 시공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언도 듣고 몇 년을 준비해서 건축에 대해 좀 알게 됐다 이렇게 자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투성이 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실 공사를 이렇게 제 집을 지으면서 참 마음고생 몸고생 제대로 하고서요. 집을 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 그러죠. 그렇게 지친 몸을 입고 그래서 2003년 여름에 충청도의 한 목조주택 건축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는 실습도 하고 건축 이론 수업도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비로소 집 짓기에 대한 눈이 제대로 띄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죠.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진작에 집 짓기 교육을 받았다면 눈탱이 맞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집을 지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하자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실패담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20년 전에 당시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총 100평짜리 철골조로 이제 주택을 지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인근에서는 꽤나 집 잘 짓는다고 소문난 유명한 시공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이렇게 끝나고 뼈대가 올라가는 그 현장을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를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기초 바닥을 제가 이제 그 업자들이 간 사이에 없을 때 물수평을 잡아가지고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이 10cm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에게 따졌죠. 그랬더니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대충 보강해서 수평 맞추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눈탱이를 맞았죠. 그래서 이제 업자를 바꿨어요. 딴 업자로 중간에. 그래서 이제 골조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마감 공사를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마침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안에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누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누수가 뭐냐 따졌더니 그거는 지붕에 실리콘으로 자기들이 이제 땜빵을 할 거래요. 실리콘을 꼼꼼히 쏘면 아마 누수는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죠. 그 이후에 이제 집이 완성되고서도 매년 여름 비 올 때마다 빗물이 실리콘으로 아무리 막아도 계속 셉니다. 그야말로 이제 2번째 눈탱이 맞은 거죠. 그것은 지식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집짓기 실습을 해보면 적어도 부실 공사를 잡아내는 안목이 생깁니다. 목조주택 건축학교 교육생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하자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이 구조가 잘못되면 아무리 임시 방편으로 땜빵을 해도 한 번 발생한 누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컨테이너 요즘에 박스를 이용한 컨테이너 주택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근데 그걸 집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2개를 컨테이너 박스에 이어서 몇 개를 이어서 집을 짓는데 그 이음매를 갖다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면서 아주 방수가 완벽하게 됐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평지붕은 아무리 실리콘으로 메꿔도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이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집짓기 교육만 몇 층만 받아도 지붕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집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출입문하고 창문이 보이죠. 이제 그 위에 이제 헤더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설치를 안 하면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 헤더는 정말 기본적인 기본이죠. 여기 헤더가 설치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목조주택을 만드는 현장을 갔었는데 이런 사진처럼 지붕 구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의 천화의 마무리를 그냥 이대로 하고 나서 그냥 뭐 덮어버린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집, 특히나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벤트라는 공기 통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붕 구조에는 그래서 벤트를 어디다 설치할지 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벤트를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벤트를 설치를 못한다면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로 의해서 인해가지고 결로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곰팡이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구조를 마치고 있는 이 구조목이 썩게 됩니다. 아, 기둥이 썩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구조 시공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바로 한번 집을 지어보는 실습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얻어지겠죠. 아, 그러므로 뭐 꼭 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요. 집 짓기, 교육, 목조주택 건축학교 같은 데는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실공사, 눈탱이 맞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